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산업 일정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 알아본 이후에 여기에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겠습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도 많은 일정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오늘 10분할 LTE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78개 의약품 약가의 추가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1,482개 의약품 약가가 대거 인하된 이후에 추가로 21일부터 78개가 약가 인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같은 날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이 열릴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중수 총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1월 24일에는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판결이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정이 되겠는데요. 네.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국 춘절 연휴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고 또 키워드를 읽어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 또 산업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은 또 중국의 춘절 연휴와 관련해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춘절을 일단 2주 앞두고 네. 있죠. 중국 최대 명절이니만큼 또 국내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주 먼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설 명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10월 국경절과 더불어서 최대 명절로 꼽히고 있는데 이번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의 연휴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니까 10일까지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황금 연휴고 또 이제 중국 소비 측면에서는 최대의 성수기다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이 되겠는데 이 춘절 전후로 증시에 반등이 나타난 경우가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좀 돌파하고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그 배경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구의 대이동과 그리고 소비 급증 이것이 이제 소비 지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도 개선시켜 준다는 논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중국 춘절 이번 춘절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기대치를 좀 낮춰라 눈높이를 좀 낮춰라 이런 분석들이 좀 다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배경을 보면은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되겠는데 과거처럼 내수 부양보다는 물론 내수 부양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을 보시면 구조조정 그리고 개혁 이처럼 상당히 좀 옥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수 진작이 되겠지만은 안정을 우선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에서 2년 정도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내 소매 판매 실적을 보면은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영향을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도 좀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기저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춘절에는 이제 부정부패 단속이 또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이 고급 주류죠 마오타이주 가격도 반토막이 났고 뭐 고급 레스토랑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 됐는데 급감했다 이런 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주목할 부분들, 이 관전 포인트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는 좀 낮추더라도 일단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겠는데 춘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차분해지고 있지만은 이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좀 체크할 만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 소비에 있어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절약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절약하자라는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분위기 속에서 소비 패턴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중국 소비자들의 패턴이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좀 더 싸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쇼핑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으로 좀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동 구매 뭐 이런
방법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소비도 또 증가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절 기간에 그 베스트셀러 하면은 전통적으로 가전제품이었습니다. 뭐 네. TV라든지 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제품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콘서트 티켓이 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변화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화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배경 가운데 한류의 파급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최근 뭐 SM의 엑소가 중국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이 한류에서 파생되는 산업별 효과, 뭐 의류나 화장품 이쪽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문화 방금 말씀드린 콘서트라든지 이런 문화 컨텐츠나 또 엔터테인먼트 의료 산업 이쪽으로까지 이제 그 분야 면에서 점점 더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산업 측면에 있어서도 또 이 주식시장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 관련 내수 수혜주에 대한 이 확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에 따라서 내수 소비주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우리가 감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중국 내수 소비주들 예. 최근까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뭐 이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카지노 업체, 그리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 거기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되겠죠. 아모레지 대형주가 되겠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이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 패턴과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또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들이죠. 뭐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로만송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오늘은 그 앞서서 뭐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로만손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많이들 들어볼 시계로 유명한 종목이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JST나라는 브랜드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이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그 JST나가 대표 브랜드가 되겠는데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JST나의 그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제품 다변화, 다각화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얼리 사업 부분, 그러니까 JST나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매출액이 71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95억 원이었는데요. 한 17%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한 그런 수치가 되겠고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품 브랜드, 준명품 브랜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제품 다변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얼리 사업 부분에서 네. 이제 가방으로 핸드백 쪽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얼리 사업은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핸드백 사업 쪽은 작년 매출액 380억 원. 54%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또 연간으로 영업이익도 40% 이상 증가한 27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뭐 G드래곤이 또 모델로 네. 활약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요 면세점 두 곳에 국내 두 곳에 이제 입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핸드백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라는 중국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네요. 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네. 이 JST나 브랜드가 1월 13일 공식으로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아, 네. 이 타오바오는 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고요. 지난해 8월에는 하이난 면세점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북경과 상해 면세점 쪽으로도 진출이 계획 중인데, 앞서서 중국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그 소비자들의 이러한 그 쇼핑 트렌드의 변화와 발맞춰서 이 한류의 어떤 그 산업 부문별 이 파급 효과를 기대해 봤을 때 액세서리 산업에서도 상당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온라인 샵 쪽에서의 이런 또 이
시너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올해 그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한 13.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주 저렴한 구간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좀 중국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성장성을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향후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면세점, 국내 면세점, 그리고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물론 초기 그 물량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반응 여부에 따라서는 계속적으로 매출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성장성을 좀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차트는 다소 부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닥을 다지는 지금 흐름이 좀 나타나고 예. 있고요. 8,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7,000원대 중후반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네. 이 북한 관련주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기 때문에 북한 관련해서 최근 뉴스 플로우가 별로 좋지 않죠. 네. 뉴스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로 인해서 좀 밀리게 된다면은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의 손목시계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런칭하고 있는 JST나라는 주얼리 브랜드 시장에 참 포지셔닝과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또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를 가지고 올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로만손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 춘절 연휴 이슈를 쭉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